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3년도 1회 우리 전기기능사 필기 관연도 문제를 풀어보겠는데 1번부터 20번까지의 문제를 먼저 풀어보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 이 전기기능사 이제 요 필기 시험 문제. 자, 얘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CBT 방식이다라고 하는 걸로 이제 진행되고 있어요. CBT. CBT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컴퓨터로 우리 시험을 보는 건데 당장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하고도 문제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나온 요 문제는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런 문제도 있고 이런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접근하는 거구나. 자, 요 점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받아들이면 좀 좋겠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보는 이 필기 시험, 우리 자격증 시험은 합격 점수가 이제 60점인 요거 이상이 되면은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100점 기준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시다 보면 할 게 너무 많고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맞춰서 시험에 맞는 그런 교육이 진행될 테니까 그 점 유념해서 좀 여러분 수업 들어주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1번 문제부터 봐볼게요. 자, 세변의 저항 RA, RB, RC가 다 같은데 15옴인 Y결선 회로가 있다. 이것과 등가인 델타 결선 회로의 각 변의 저항은 몇 옴인가? 자, 다시. 자, 이 문제 봤더니 저항 3개가 주어졌는데 중요한 거 여러분 항상 시험 문제에서 결선의 종류가 나오면 그건 무조건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럼 얘는 처음에 Y결선으로 돼 있었는데 이거를 델타 결선으로 바꿨을 때 그 저항값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묻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Y결선을 델타 결선으로 혹은 델타 결선을 Y결선으로 변환할 때 이 값들이 어떻게 바뀌는지 규칙이 있죠. 우리 이제 공부할 때는 보통 임피던스라고 해줍니다. 임피던스로 이제 공부하죠. 그래서 Y결선의 임피던스는 델타 결선의 임피던스의 3분의 1 배고 델타 결선의 임피던스는 Y결선의 임피던스의 3배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임피던스로 공부하는데 여기 주어진 건 저항입니다. 근데 여러분 임피던스도 저항 성분이고 R도 당연히 저항 성분이에요. 그래서 변환되는 건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문제, 이거 실제 시험 문제 아주 출제가 잘 되고 있는데 뭘 물어봤는지 요걸 잘 보셔야 돼요. 간혹 가다가 이제 사람들이 예를요 델타 결선에 대해서 물어봤는지 Y 결선에 대해서 물어봤는지 그걸 헷갈려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거 물어보는 거는 뒤쪽에 있는 거, 나중에 나온 걸 물어봤다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해서 델타 결선인 경우에 대해서 물어봤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델타 결선의 저항은 Y 결선의 저항의 몇 배? 3배. 그러면 3 곱하기 저항 하나의 값이 15옴이니까 얘는 45옴이 되겠네요. 그래서 1번이 답인데 이거를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Y 결선, 델타 결선을 헷갈려 하시는 경우에 이제 보통 답을 4번의 5로 3분의 1로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 뒤에 물어본 게 바로 진짜 물어본 거다. 뒤에 나온 게 진짜 물어본 거다. 요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다음 문제 갑니다. 다음 중 패러데이관의 단위 전이차당 보유 에너지는 몇 줄인가? 이게 뭐야?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 자격증 시험 문제 풀기 위함이라고 했었죠. 60점을 넘는 그런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100점 기준으로 하면 어렵다고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여기 패러데이관이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요 말 나오면은요 단 한 번도 시험 문제 답이 바뀐 적이 없어요. 이 패러데이관이라고 하는 애가 나오면 보유 에너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원래 이 패러데이관의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전압 V 곱하기 Q 전하량인데 이때 이 패러데이관이 이제 가상의 관이에요. 그래서 전압도 1이고 전하량도 1쿨롱이다 라고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늘 답은 뭐가 답이냐? 2분의 1이 답이 돼요. 근데 지금 제가 했던 이런 것들 아예 쓸 생각 하지 마시고요. 그냥 패러데이 관 나오면 그냥 얼마? 2분의 1이 답이다 라고 기억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보죠. 100회 감은 우리 코일 도체를 100회 감았대요. 코일에 0.5A의 전류가 0.5A의 전류가 0.1초 동안 시간이 좀 변했네요. 시간의 변화량이 0.1초 동안에 0.3으로 감소했을 때 전류가 또 나왔네. 그럼 처음 전류가 있고 나중 전류가 있습니다. 감소했을 때
자, 유도 기전력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볼트였다면 이 코일의 자체 인덕턴스는 몇 마이크로 헬린가? 그럼 봤더니 뭐 물어봤냐? 인덕턴스 물어봤는데, 자, 근데 여러분, 자, 보시면 지금 여러분 이 문제를 잘 보시면은요. 자, 인덕턴스 물어봤는데 주어진 거에 우리 자, 코일 가문수, 그다음에 전류, 그다음에 시간, 그리고 기전력 나왔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풀까 싶으신데 우리 기전력 구하는 공식에 얘네들 들어가 있는 공식이 있죠. 자, 그게 바로 뭐가 있었냐면 자, 우리 권수, 그러니까 도체수 곱하기 dt, 시간의 변화량분의 자, 자석의 변화량이 있었고 또 뭐가 있었냐? 자, 기전력은 L, 인덕턴스 곱하기 dt. 자, 시간의 변화량당 전류의 변화량이 얼마냐? 아, 전류죠, 전류. 예, 요즘 제가 몸하고 말이 좀 따로 놀아가지고. 자, 그러면, 자, 요 상황에서 지금 물어본 게 바로 뭐냐면 바로 얘 인덕턴스 물어봤어요. 그럼 이것만 남기고 이항하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인덕턴스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기전력 곱하기, 자, 전류의 변화량분의 시간의 변화량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예, 기전력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곱하기 시간 0.1초 동안이래요. 그 다음에 전류는 어떻게 바뀌었나요? 0.5에서 0.3으로 바뀌었죠. 그럼 0.2만큼 바뀌었네요.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시면 돼요? 계산기 두들겨서 이제 계산해 주시면 되는데, 아이고, 제가 거꾸로 썼구나. 나 왜 이러죠? 예. 시간, 전류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게 이제 0.5에서 0.3이니까 0.2가 되겠고, 시간의 변화량, 요게 이제 0.1이네요. 그쵸? 해서 요거 계산해서 이제 우리 계산기 두들겨 보시면, 자, 이거 얼마 나오냐? 자, 얘 같은 경우에 10의 마이너스 4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자, 보니까 마이크로 헬리 물어봤어요. 여러분, 마이크로라고 하는 것은 10의 마이너스 6승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10의 마이너스 6승이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곱하기 100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입니다. 이 문제는 자, 어떤 공식을 쓸 건지 찾는 것도 있지만 단위에 대한 것도 같이 물어보는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세 번째 문제 봤습니다. 자, 다음 문제. 자, 전압이 200V. 자, 전력이 100W. 전구와 전압 또 나왔네요. 그럼 우리 처음 값이 있고 나중 값이 있다라고 구분해 볼까요? 자, 두 번째 전압이 200V, 두 번째 전력이 200W의 전구를 직렬로 접속하고, 자, 여기에 전체 전압, 200V의 전압을 가하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이거 이런 문제네요. 우리 전구를 저항으로 표시를 한번 해볼까요? 그럼 저항이 지금 두 개가 무슨 연결? 직렬. 여러분, 시험 문제 푸실 때 항상 직렬이냐 병렬이냐 이런 자, 접속에 대한 종류가 나오면 이것도 항상 핵심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저항 두 개가 지금 이렇게 직렬로 연결됐다라고 했을 때 이 전체에 200V라고 하는 전압을 가했을 때 얘네들 각각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 묻는 건데, 근데 여러분 직렬 연결인데 전압을 가했다? 이거 무조건 뭐랑 관련된 문제냐? 전압 분배랑 관련된 거예요. 전압 분배.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전압 분배는 저항이 큰 쪽에 전압이 많이 걸리고 저항이 작은 쪽에 조금 걸리죠. 그죠? 그러면 전구 같은 경우에 전압이 많이 걸리면 오히려 이제 전압이 많이 걸리면은요. 자, 더 밝게 빛나고 전압이 조금 걸리면 어둡게 빛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집에 있는 형광등이 있어요. 얘가 220V형입니다. 그럼 220V를 가하면 어떻게 되냐? 그냥 원래 그 밝게 나와요. 근데 얘보다 220보다 더 높은 전압 가면 어떻게 되냐? 더 밝아지게 됩니다. 되게 높으면 너무 밝아지다 보니까 이게 터져버리고요. 그 다음에 220보다 낮은 전압을 가면 어떻게 되냐? 얘 어둡거나 아니면 불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자, 우리 그 내용과 관련된 거다 보시면 되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저항의 크기를 구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저항의 크기를 어떻게 구할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건데, 근데 되게 단순하게 자, 접근해 보시면 됩니다. 나 저항 구할 건데 지금 주어진 게 뭐가 있냐? 전압 V와 용량 P가 있어요. 여러분, 저항과 전압과 용량 P, 요렇게 세 가지 들어가 있는 거 딱 공식 하나밖에 없죠. 바로 뭐냐? P는 R분의 V 제곱이라고 하는 거. 원래 얘는 자, VI, 전압 곱하기 전류도 있고 전류 제곱의 저항도 있지만 이거 다 필요 없고
문제의 전압과 전력이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풀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건 저항을 알고 싶으니까 얘만 남기고 이항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력분의 전압의 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저항은 첫 번째 전력과 첫 번째 전압 갖고 가시면 되겠네요. 그럼 대입해 볼까요? 자, 처음 전압이 200, 요거의 제곱 나누기 전력이 100. 자, 그럼 이거 얼마 나오냐? 이제 400 나오겠네, 400. 자, 그럼 두 번째 저항은 두 번째 전력분의 두 번째 전압의 제곱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얘는 200V의 제곱 나누기 전력 200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 얼마 나오냐? 200 나옵니다. 그러면 얘 크기에 따라서 전압이 얼마나 분배가 됐냐? 그런 거 알 필요 없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항의 큰 쪽에 더 어떻게 되냐? 그 전압이 많이 걸리다 보니까 더 밝을 거라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가 바로 누구예요? 100W짜리죠, 그죠? 그래서 자, 답이 4번이 답입니다. 4번. 자, 그래서 저항이, 그러니까 전력이 작은 쪽이 실제로는 저항이 더 커서 자, 더 많은 전압이 분배가 되고 자, 전과 더 밝게 빛나게 되는데 이거랑 관련된 내용이 이제 원래 우리 전기기능사 필기 과목 중에 전기 설비 있죠. 전기 설비에 전기 방식 중에요. 단상 3선식의 중성선이 끊어졌을 때 요때 이제 이런 비슷한 상황에 대한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반지름이 10cm, 권수가 100회. 자, 원형 코일에 15A의 전류가 흐르면 코일 중심에 자, 자기장의 세기, 자장의 세기는 몇 암페어 턴 퍼 미터인가? 봤더니 자기장의 세기를 묻는 문제인데 여러분 공부했으면 아시겠지만 자기장의 세기 구하는 공식은 원래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크게 나눠서 자, 순수 자석, 자력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 있고요. 우리 이제 전자석, 전류가 흘러서 생긴 자력에 의한 것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전류가 나와 있죠. 그럼 전류가 흘렀을 때 자, 이 자기장의 세기, 자, 얘는 어떻게 되냐? 자, 얘는 자로, 자석의 힘이 가는 길의 길이, 자로의 길이분의 N, 자, 도체수 혹은 권수 곱하기 전류, 요게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바로 기본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게 직선 도체냐, 아니면 원형 코일이냐, 아니면 자, 환상 솔레노이드냐, 아니면 자, 우리 무한장 직선 솔레노이드냐 해서 이제 자, 이렇게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자, 저는 이렇게 공부했어요. 자, 직선일 때, 자, 얘 같은 경우에 자기장의 세기는 2파이 R 분의 NI. 원형도, 자, 얘는 2R 분의 NI. 그 다음에 환상 솔레노이드, 얘는 2파이 R 분의 NI. 그리고 무한장 직선 솔레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자, N, 뭐, 코일 감수, 도체수 곱하기 I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형태가 이제 얘 있죠, 얘. 요거를 외우고, 원형일 때만 이제 파이가 안 들어간다. 그냥 요렇게 외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선 도체일 때, 얘, 도체가 하나란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거 그냥 없는 셈 치면 돼요. 그냥 1이니까. 자, 그러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이 문제 풀 때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는 뭐가 되냐? 바로 원형 코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원형 코일이냐, 직선이냐, 그 다음에 환상 솔레노이드냐 이런 종류가 나오면 이것도 자, 핵심 키워드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한번 구해볼까요? 자, 자기장의 세기는 원형, 자, 우리 원형이니까 2 곱하기 자, R 반지름. 자, 10cm니까 0.1m가 되겠네요. 요거 분의 자, N. 자, 100 곱하기 전류 얼마? 15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서 이거 계산기 두들겨 보시면 얼마 나오냐? 자, 1번에 7,500 정도 나오더래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기장의 세기를 물어봤는데 이때 자기장의 세기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더 있어요. 그것 중에 어떤 공식을 써야 되는지 찾는 거. 근데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원형이다라고 하는 요 말 나왔다라는 거. 요거 나오면 자, 요 공식을 씁니다라고 하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
자, 자기 히스테리시스 곡선에 횡축과 종축이 나타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우리 히스테리시스, 자, 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럼 얘는, 자, 가로축은 우리 자속 밀도, 세로축은 자기장의 세기, 요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 이거 그래프가 이제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 그래프가. 처음에 0점으로 시작해서, 자, 전류가 흐르면 자력이 점점 세집니다. 자력이 점점 세지다가 포화 상태로 가서 이제 일정해졌다가 다시 이제 전류를 줄여요. 줄이면 자석의 힘이 원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게 있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지는 거. 요게 바로 이제 히스테리시스 곡선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추가로 알아야 될 거. 예, 세로축하고 남아있는, 자, 전류가 0일 때 이 남아있는 자력. 이걸 뭐라고 해줍니까? 잔류자기라고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자석의 힘이 완전히 0이 되는데 필요한 힘, 요걸 뭐라고 해줘요? 보자력이라고 해주죠. 자, 그래서 얘네까지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거 다 시험 문제니까. 자, 근데 지금 묻는 건 뭐냐면, 자, 횡축과 종축이 뭐냐? 그럼 이 횡축은 자속 밀도고요. 그 다음에 종축은 자기장의 세기입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답 찾아보시면 4번이 답입니다. 4번. 자, 다음 문제. 평형 3상회로에서 한 상의 소비 전력이 P와트라면 3상회로 전체 소비 전력은, 자, 봤더니 뭐 물어봤냐? 3상회로의 전체 소비 전력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봤더니 여기에 한 상에 대한 소비 전력이 나와 있어요. 한 상에 대한 거. 근데 물어본 거 뭐예요? 3상이죠. 해서 자, 상이 3개니까 하나일 때의 3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이 3번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많이들 실수하는 게 이제 바로 요거예요. 이거. 얘 때문에 실수하시는데 하나 알고 가셔야 될 거. 자, 우리 여러분 삼상 전력이다라고 하는 애는요, 선전압 곱하기 선전류를 해주시면은 루트 3이고요. 상전압 곱하기 상전류 해주시면 3입니다. 상값을 기준으로 할 때는요, 그냥 3배예요, 3배. 그래서 요 한 상에 대한 거니까, 상에 대한 거니까 3배 들었다 봐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10V. 자, 전압이 10V의 전이차로 가속된 전자의 운동 에너지는 몇 줄인가? 자, 봤더니 뭐 물어봤냐? 에너지 물어봤어요. 에너지 물어봤는데 전압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풀지 싶은데, 이 문제에서의 자, 키워드 바로 전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전자 하나가 갖고 있는, 자, 전하량 있죠? 얼마예요?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자, 얘에 대한, 자, 전하량, 요거, 이 전자란 말 나온 순간부터 이 전하량이 주어졌다라고 이렇게 봐주셔야 돼요. 그러면 에너지 물어봤는데 전하량과 전압이 있어요. 이거 셋 다 들어가는 공식이 있나요? 있죠? 원래 여러분 전압의 정의가 뭡니까? 전하량당 하나가 이동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가 바로 전압이에요. 맞나요? 그러면 이 에너지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항에서 전압 곱하기 전하량, 전기량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C 곱하기 전기량, 전자 하나의 전기량, 전하량은 1.60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이니까, 자, 답은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이 문제를 풀려면은 우리 전자 하나가 갖고 있는 전기량, 전하량, 이게 얼마인지 그 수치까지 알고 계셔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진공 중에 놓여있는 2 곱하기 10의 3승 쿨롱의 점 전하로부터 1m 떨어진 점, 1m 떨어진 점 A와 2m 떨어진 점 B에서의 전속 밀도, 자, DA, DB는 각각 몇 쿨롱 퍼 미터 제곱인가? 자, 해서 봤더니 뭐 물어봤냐? 전속 밀도다라고 하는 거 물어봤어. 전속 밀도. 자, 그럼 여러분 전속 밀도 물어봤는데, 이 문제 이거 어떻게 풀지? 막 되게 어렵겠다. 되게 쉬워요. 단위가요, 다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보시면 쿨롱 퍼 미터 제곱인데 여기에 쿨롱 단위 있죠? 우리 전기량, 전하량 쿨롱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뭐예요? 면적, 미터 제곱, 면적입니다. 그럼 면적당
전기량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돼 있는데 그럼 도대체 이 면적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거 점전하죠? 어떤 점으로부터 자 R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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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미터 떨어져 있다 이렇게 해요. 사방팔방. 그럼 이거 뭐냐면 이거 9예요. 9. 그러면 얘는 면적이 4파이 R 제곱이 9의 면적이죠. 그죠? 이거 분의 전기량 전하량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길이가 1m짜리가 있고 2m짜리가 있으니까 두 번 계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DA는 4파이 곱하기 거리 1m의 제곱분의 전기량 2 곱하기 10에 3승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DB는 4파이 곱하기 거리가 2m니까 2의 제곱분의 2 곱하기 10에 3승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기 들이들겨 보시면 자 답이 약 3번이 답이 됩니다. 3번. 자 그래서 자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 전속 밀도라고 하는 거 얘는 단위가 어느 정도 공식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 면적당 전기량이 얼마가 되냐. 단 점전하라고 했을 때 점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9라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9 아시겠죠? 자 그래서 자 우리 이렇게 자 문제 봤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자기 회로의 길이, 이 자로의 길이에요. L미터. 단면적 A 미터 제곱, 투자율이 뮤 헬리퍼 미터일 때 자기 저항, 자, 암페어 턴 퍼 웨버를 나타낸 것은 자, 뭐 물어봤냐? 그냥 자기 저항을 묻는 공식 문제입니다. 공식 문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냥 저항, 그러니까 전기 저항 있죠? 전기 저항 같은 경우에 얘는 공식이 어떻게 돼요? 고유저항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 L이죠. 그러면 자기 저항 같은 경우에 얘 구하는 기본 공식은 어떻게 되냐? 단면적분의 길이 L 똑같아요. 다만 요 고유저항 곱해졌던 것이 자기 저항에서는 분모에 투자율이 들어간다라는 차이점만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4번. 자, 다음 문제. 막대 모양의 철심이 있다. 자, 단면적이 0.25m 제곱. 자, 길이가 31.4 자, 센티미터이며 철심의 비투자율. 자, 우리 비투자율이 100이다. 이 철심의 자기 저항은 약 몇 암페어 턴 퍼 웨버인가? 단, 자, 진공 중 혹은 공기 중의 유전율은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헬리퍼 미터이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물어본 게 뭐냐면 자기 저항이에요. 방금 앞에서 우리 자기 저항 공식 봤죠? 그러면 그 자기 저항 공식을 내가 알고 있으면 문제 2개 가져가는 문제입니다. 2개나 가져갑니다. 대박이죠? 그럼 얘는 투자율 곱하기 단면적 분의 자로의 길이었었어요. 근데 여러분 원래 이 투자율이라고 하면 얘는 자 진공 중의 투자율 곱하기 비투자율이죠. 요거 곱하기 단면적 분의 길이 L입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 볼까요? 자, 진공 중에도 우리 투자율 4파이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7승 곱하기 자, 비투자율이 100 곱하기 단면적 0.25 이것 분의 길이 31.4인데 여러분 보시면 이거 다 미터 기준이야. 미터. 그죠? 그럼 31.4cm는 몇 미터가 되겠어요? 0.314가 되겠죠. 그죠? 해서 자, 요거 계산기 두들겨 보면 자, 답이 자, 1번에 만 나옵니다. 만. 그래서 자, 이렇게 문제 봤습니다. 10번 문제를 맞추면 11번은 거저 먹는 거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어드미턴스의 실수부가 나타나는 것은 이거 좀 오타났네. 나타내는 거죠. 나타내는 것은 자, 어드미턴스의 실수부 이게 뭐지? 근데 여러분 우리 어드미턴스 실수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거 나오면은요. 우리 기본적인 거 원래값 임피던스니 저항 R 얘네들의 관계를 한번 떠올려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임피던스는 저항 R 더하기 J 리액턴스인데 이때 저항이 유효분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무효분 그리고 임피던스가 피상분이죠. 근데 이걸 숫자로 나타내면 유효분이 실수부고 무효부가 이제 허수부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얘네들에 대한 다 역수가 있죠. 임피던스의 역수는 어드미턴스
자, 저항. 자, 얘의 역수는 컨덕턴스. 자, 그리고 리액턴스의 역수는 서세턴스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컨덕턴스가 실수부고 서세턴스가 바로 허수부입니다. 그럼 지금 물어본 거는 실수부 물어봤어요. 그래서 답이 자 1번의 컨덕턴스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물질에 따라서 자석에 전혀 무반응인 물질은? 자, 봤더니 자석에 전혀 무반응이래요. 자석과 반응을 하면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 기본적으로 이제 자성체인데, 자, 이런 거죠. 한쪽에 N극이 있고 한쪽에 S극이 있는데 여기다가 어떤 물체를 놨어요. 그러면 이때 N극에서 S극으로 자석임 가는데 얘가 같은 방향으로 자력을 발생하면은 우리가 상자성체. 같은 방향으로 자석임을 만들긴 만드는데 아주 세죠. 그럼 강자성체. 얘와 반대 방향으로 만들면 반자성체. 그리고 아예 반응이 없다. 무반응이다. 그러면 자성체가 아니다. 그래서 비자성체. 2번이 답입니다. 예, 문제 같지도 않은 거 하나 냈네요. 자, 다음 문제. 저항 8옴과 자, 유도 리액턴스 6옴이 직렬로 접속된 이런 자 접속에 대한 종류 나오면 중요한 거라고 썼죠. 접속된 회로에 200V의 교류 전압을 인가하는 경우 흐르는 전류랑 그 다음에 역률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두 가지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풀까 싶으신데요. 되게 쉬워요. 여러분 자 볼게요. 전류 물어봤죠. 여기 전압 있죠. 근데 저항 R이나 우리 리액턴스 얘네들은 다 저항 성분이잖아요. 전류 물어봤는데 전압하고 저항 성분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푸시는 거예요? 오음의 법칙이죠. 오음의 법칙. 자, 여러분 우리 오음의 법칙에서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저항분의 전압입니다. 근데 저항이 유효저항 R과 무효저항 리액턴스 두 개 다 있으니까 전체값 임피던스다라고 하는 거. 자, 얘 갖고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임피던스 얘가 없네. 그럼 얘 갖고 구하시면 돼요. 그럼 우리 임피던스 어떻게 구하시면 돼요? 우리 이 임피던스 피상값은 유효의 제곱 더하기 무효의 제곱에 루트 씌워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자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 루트인데 솔직히 괜히 썼다. 전기 공부 많이 하신 분은 아시겠지만 여러분 우리 이 유효 무효 피상값 자 실수부 허수부 이 전체에 대한 값 관계가 정해진 게 있잖아요. 3대 4대 5 그죠? 6대 8대 10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얘는 6하고 8이니까 어차피 10입니다. 계산기 두들길 것도 없어요. 그럼 얘 10 나왔으니까 저기 위쪽에다 대입하시면 되겠네. 그럼 얘는 임피던스 10분의 전압이 200이니까 얘는 20이 나오겠네요. 그럼 답은 3번 아니면 4번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역률, 코사인 세타 물어봤는데 역률이 뭐예요, 역률이? 전체값, 피상값 중에 유효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 이게 바로 역률이잖아요. 그럼 우리 주어진 것 중에 지금 유효값이다, 무효값이다, 피상값이다 해당되는 거 있습니까? 있죠. 저항 R이 유효값이잖아요. 그럼 피상값에는 임피던스 해야 되는데 위에서 구해놨네. 임피던스. 그럼 얘는 10분의 8이니까 0.8이고요. 자, 이걸 퍼센트로 하면 80%. 그래서 답이 3번이 답입니다. 3번. 자, 다음 문제. 무한히 긴 두 개의 왕복 도선을 진공중 또는 공기 중에 1m의 간격을 유지하고 전류를 흐르게 하여 전선 1m당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뉴턴의 반발력이 될 때 전류값은 몇 암페어인가? 자, 봤더니 이게 무슨 문제인가 싶은데 여기 왕복 도선이라고 있어요. 자, 도선이 지금 일단 두 개가 있다는 얘기고요. 자, 그리고 왕복했다라고 하는 거는 갔다가 왔다라는 뜻이죠. 그죠? 자, 그럼 여기 이제 전류가 두 개가 있는데 이 전류 두 개가 하나는 들어가고 하나는 나오는 상황입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때 1m의 간격을 유지하고 자, 이 두 도체의 간격이 1m를 유지하고 전류를 흐르게 하여 전선 1m당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자, 반발력이 될 때 전류값은 몇 암페어냐라고 돼 있는데 자, 여러분 우리 도체에 이제 전류가 흐르게 되면 주위에 자석의 힘이 발생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도체 두 개가 다 전류가 그러니까 다 두 개 다 자석의 힘이 생길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도체 두 개 전류가 흘렀을 때 같은 방향으로 흐르면은 자, 흡입력이 그리고 서로 반대 방향으로 흐르면 반발력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
자, 이런 내용 있죠. 그 시험에서 이제 우리 설명 문제로도 많이 나오는 건데, 자, 바로 이제 그거 관련된 계산 문제예요. 그러면 얘네 둘 사이에 지금 힘이 존재하는데 그 힘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라고 하는 거고,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뭘 물어봤냐? 전류값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근데 전류가 두 개예요. I1과 I2 두 개인데 도대체 이거 두 개 중에 뭐 물어봤냐? 여러분, 왕복했다는 얘기는 같다가 들어오는 거죠. 얘네 둘의 크기는 같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두 도체에 전류가 흘렀을 때 작용하는 힘, 얘 구하는 공식이라고 하는 거 있죠, 그죠? 자, 얘 공식 어떻게 됩니까? 자, 공식이 두 도체의 거리 분의 2 곱하기 I1 곱하기 I2의 자, 도체의 길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이 원래 공식인데, 자, 여기에서 일단 자, 문제에서 1m 당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길이가 1m니까 이거는 없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얘 전류 두 개 똑같다고 했었죠. 전류 두 개 똑같으니까 똑같은 전류 두 번 곱하면 제곱이 되겠네요. 자, 다시 말해서 얘는 거리 제곱에 2 곱하기 전류 제곱에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인데 문제에서 이제 뭘 물어봤다? 요 전류를 물어봤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전류만 남기고 이항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일단 물어본 거랑 곱하기 애들은 넘어가서 나누기가 되죠. 자, 분모로 갑니다.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그 다음에 이건 제곱이 아니죠. 그 다음에 물어본 거랑 나누기 내는 넘어가서 분자 곱하기로 갑니다. 그래서 힘 곱하기 자 거리가 되겠고, 자 요거 이제 제곱이니까 제곱을 풀어주시면 여기에다가 루트 씌워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숫자만 대표보면 자 힘이라고 하는 것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기 거리가 1m 나누기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의 루트. 근데 이거 계산해 보니까 어차피 얘하고 얘하고 약분돼서 그냥 1만 남죠. 그래서 루트 1은 1이니까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두 도체 사이에 작용하는 자 전류가 흘렀을 때 작용하는 그 힘에 대한 건데 흡입력이냐 반발력이냐 자 이것도 시험 문제로 자주 나오니까 같이 연계해서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래요. 자, 다음 문제. 자기 인덕턴스 같은 L1 헬리, L2 헬리인 두 원통 코일이 서로 직교하고 있다. 두 코일 간의 상호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자, 봤더니 상호 인덕턴스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상호 인덕턴스라고 하는 거 얘 구하는 방법은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면 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어진 것처럼 자, 각각의 이제 자기 인덕턴스 두 개가 있다. 자, 그럼 얘 구하는 기본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결합계수 곱하기 루트에 L1 곱하기 L2다라고 하는 거. 요건데, 보면 이제 이거를 무슨 공식 문제 같기도 하고 한데요. 이 문제 풀 때 가장 핵심은 바로 뭐냐면, 바로 이 직교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핵심 키워드죠. 우리가 두 코일이 이상적으로 뭐 접속이 돼 있다. 그러면은, K는 1이 되는데, 지금처럼 직교한다라고 하면 요거는 0이 돼요. 그럼 0에다가 뭘 곱해도 어차피 0이 되죠. 그래서 답은, 자, 3번이 답이 됩니다. 3번. 자, 다음 문제. 가우스의 정리를 이용하여 구하는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우스의 정리가 바로 기본적으로 뭐냐? 전기력선 수에 대한 거죠. 전기력선 수는 유전율 분의 전하량이다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자 이렇게 구해주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 전기력 수라고 하는 게 크면 클수록 전기력선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전기력에 대한 건 강해요. 그 영역은 세집니다. 그래서 얘는 무엇과 관련이 되냐? 전기력에 관련된 영역, 바로 전기장, 전장, 전개의 세기, 바로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무효전력의 단위는? 자, 봤더니 무효전력의 단위를 묻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전력이라고 하는 건 세 가지가 있죠. 피상전력이 있고 유효전력이 있고 자, 무효전력이 있습니다. 자, 피상전력이다라고 하는 거, 유효전력이다라고 하는 거, 무효전력을 우리가 이렇게 쓸 때 이 피상전력은 유효전력 더하기 무효전력인데 얘네에 대한 단위, 유효전력은요, 와트죠. 피상전력은요, 볼트, 암페어였습니다. 그러면 무효전력은 뭐였냐? 바죠, 바. 그래서 자, 이거 피상이냐, 유효냐, 무효냐 다 구분해서 같이 기억해 주셔야 되겠어요. 답이 1번입니다. 다음 문제.
콘덴서의 리액턴스가 1kHz에서 자, 주파수가 줘졌네요. 자, 1kHz에서 50ohm이었다. 뭐가요? 콘덴서의 리액턴스, 용량성 리액턴스입니다. 자, 얘였다면 50Hz에서 주파수가 또 나왔네. 그러면 처음 주파수와 나중 주파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자, 약 몇 ohm이냐? 다시 말해서 이 용량성 리액턴스는 얼마로 변하냐라는 건데, 여러분 지금처럼 얘가 이만큼 바뀌면 쟤는 얼마가 되느냐? 이걸 우리가 비례식 계산 문제라고 줍니다. 그럼 이런 비례식 계산 문제는 이 둘의 관계, 요거를 자 알아내는 게 제일 중요한데요. 우리가 지금 주어진 게 용량성 리액턴스가 있어요. 이 용량성 리액턴스 얘하고 주파수 관계가 있는 게 있냐? 있죠. 우리 이 용량성 리액턴스 구하는 가장 기본 그 계산 공식이 자 오메가 C분의 1인데 이때 이 오메가라고 하는 게 각 주파수라고 해서 2파이 F로 바뀌죠. 그럼 여기다가 용량, 자 정전 용량 이것 분의 1인데 결론적으로 용량성 리액턴스하고 주파수는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러면 이거 알았으면 이제 계산 끝난 거예요. 자 일단 제가 여러분 이거 비례식 계산 문제라고 했는데 저는 비례식 계산 문제 풀 때 어떻게 푸냐면 내가 알고자 하는 값, 궁금한 값을 자 분수에서 분자에 놓고요. 처음 값을 분모에다가 놓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뭐 갖고 풀 거예요? 주파수 가지고 풀 거죠? 그럼 이때 주파수하고 용량성 리액턴스 무슨 관계? 반비례. 그럼 얘가 처음 거분의 나중 거니까 이 주파수는 어떻게 되겠어요? 나중 거분의 처음 거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 나중 용량성 리액턴스만 남기고 이항해 주시면 처음 용량성 리액턴스 곱하기 자 우리 나중 주파수분의 처음 주파수가 되겠고요. 숫자 대표 보면 자 처음 용량성 리액턴스가 50 곱하기 나중 주파수가 50 이것 분의 처음 주파수가 1kHz 킬로니까 1000이죠 1000. 자 해서 계산해 보시면 얼마? 1000 나오겠네요. 답이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접속하고 한쪽 금속에서 다른 쪽 금속으로 전류를 흘리면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나는 현상인데 자 여러분 이렇게 금속 두 개를 접속했다. 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이거 열전 현상에 관련된 거예요. 열과 전기에 대한 관계를 자 나타내는 문제인데 자 이때 여러분 자 금속이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이 열전 현상 여러 가지 중에 이제 일단 뭐랑 관련되냐? 제어백 효과 아니면 펠티어 효과죠. 얘네가 서로 같은 금속이면은요. 그때는 자 우리 톰슨이 되는 거고요. 금속이 이제 하나가 아닌 게 이제 두 개가 아니라 이제 세 개가 들어가면 제3 금속에 대한 정리, 뭐 법칙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열전은 자 네 가지에 대한 게 관계가 있습니다. 제어백, 펠티어, 톰슨, 그다음에 제3 금속. 요건데 자 지금 문제를 보시면 서로 다른 종류의 두 종류의 금속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일단 답은 무조건 뭐냐? 제어백 아니면 펠티어예요. 그런데 열의 발생 또는 흡수 지금 자 우리 열이라고 하는 게 자 발생 또는 흡수가 됐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 바로 펠티어가 되는 겁니다. 뭐 기전력 전압이 생겼다, 전류가 흐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제어백이고요. 열 발생 또는 흡수, 열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바로 펠티어가 된다 보시면 돼요. 답이 1번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문제 보셨는데 여러분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문제라고 하는 거 자, 이거를 우리가 100% 완벽하게 모든 걸 이해하려고 하는 100점짜리 공부하면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필요한 만큼의 내용만 알고 계시면 된다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 필요한 내용을 적재적소에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스킬 그런 거를 익히는 시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걸로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